하지만 법에는 변제계획안의 변경이라는 제도가 존재를 해요. 안 된다면서요? 그거는 예외적으로. 원칙은 안 되는데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내가 변경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러면 이런 변제 계획안을 좀 변경해야 된다고 하면은 네. 내가 사건을 진행한 사무실에다 얘기하면 될까요? 이거는 사실 별건 수임이에요. 변호사님은 그럼 시세가 시세는 개인회생 기간이 네. 보통 3년에서 5년이잖아요. 네. 근데 사실 이게 좀 긴 기간인데 그쵸. 사람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건데 네. 뭐 내가 소득이 좀뭐 줄었다거나 직장에서 못 잘렸다거나 요새 회사도 워낙 많이 망하니까 네. 이런 경우에도 그냥 온전히 다 그대로 계속 갚아야 하는 건가요? 결국 그 말은 뭐냐면은 내가 개인회생 인가 결정을 받은 변제계획안 그대로 끝까지 진행되어야 하느냐라는 질문이잖아요. 원칙적으로는 그래야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개인회생을 시작할 때는 급여가 3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개인회생을 시작하고 인가를 받고 나니까 내가 직장에서 승진을 해서 급여가 400만 원으로 올랐어요. 이때 내가 법원에 한 달에 100만 원씩을 더 내지는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개인회생 도중에 급여가 300이었는데 이직을 해서 급여가 250만 원으로 줄었다고 하더라도 변제계획안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게 말로 들었을 때는 이제 뭐 이해가 되는 것 같으면서도 네. 근데 또 최저 생계비를 건들거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인가 이후에는 최저 생계비를 건드려도 괜찮아요. 내가 최저 생계비 이하로 돈이 줄어들더라도 변제계획안은 그대로 지켜야 되죠. 하지만 법에는 변제계획안의 변경이라는 제도가 존재를 해요. 안 된다면서요? 그거는 예외적으로. 원칙은 안 되는데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내가 변경을 할 수는 있어요. 아까 말했듯이 내가 한 달에 300만 원씩 벌고 있어서 매달 최저 생계비를 빼고 150만 원씩 갚았는데 내가 인가 이후에 보니까 승진을 해서 한 달에 400만 원을 벌어요. 100만 원을 더 벌게 됐죠. 그러면은 내가 법원에 변제계획안 변경을 신청해서 한 달에 250만 원씩 갚겠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이 그럼 허가를 내주겠죠. 채권자한테 유리하니까. 그러면 반대로 봅시다. 내가 수입이 줄었어요. 300에서 250으로 줄었어요. 그럼 법원에 내가 50에 줄었으니까 남은 변제기간 동안 50만 원씩 변제금을 줄이겠습니다 라고 하면 법원이 받아들여 줄까요? 안 받아주겠죠. 안 받아들여 주겠죠. 왜냐하면은 이 사람이 소득이 줄 수 있듯이 또 늘어날 수는 있잖아요. 그런데 아까 농담처럼 얘기했듯이 늘어나면은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줄어들면 신청한단 말이에요. 법원 입장에서도 이런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줄어들었으면은 앞으로도 내가 소득이 더 이상 늘어날 수 없다는 거를 소명을 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큰 사고를 당해서 예전에는 내가 목공일로 돈을 벌었는데 더 이상 목공 기술이 없어졌어요. 이 기술을 활용을 못하고 단순 작업만 할 수 있어서 이제는 영구히 소득이 줄어들 예정이다 라는 점을 소명을 한다면 그때는 변제계획안의 변경이 승인을 받을 수가 있겠죠. 또 다른 예로는 50대에 중견기업에서 관리직을 하다가 정년퇴직을 하게 된 경우에는 유사한 중견기업에 관리직으로 재취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이런 분들은 정말 단순 업무를 하는 곳으로 이직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급여가 줄어들 것이고 그 급여 줄어든 것이 앞으로 쭉 유지될 거라는 것을 충분히 소명할 수가 있겠죠. 사실 그게 상식적이고요. 그럼 어쨌든 상식적인 선에서 이 사람은 당연히 이제 그만큼 벌 수가 없겠구나라는 게 납득이 되면은 계획을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예, 맞아요. 이 납득이 될 수 있다는 게 개인회생 신청 시에 좀 예측할 수 없는 사정이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아직은 그래도 괜찮지만 정말 경제가 너무너무 어려워져서 IMF급의 위기가 왔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실직하고 우리나라의 모든 기업이 전반적으로 급여를 줄이는 추세다. 이런 경우엔 또 예외적으로 가능할 수 있겠죠. 우리의 상식선에서 이 사람이 변제금을 앞으로도 적게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허가를 해주고 아니라면 허가 안 해줍니다. 그러면 이런 변제 계획안을 좀 변경해야 된다고 하면은 네. 내가 사건을 진행한 사무실에다 얘기하면 될까요? 이거는 사실 별건 수임이에요. 대부분의 개인회생 사건을 처리하는 변호사들은 인가결정시까지의 사무를 처리하고 있어요. 그 이후의 사무이기 때문에 이 경우는 내가 사건을 맡긴 사무실에 맡기셔도 좋고 아니면은 그 사무실은 내가 좀 믿기 어렵다 싶으면은 다른 변호사를 찾아서 사건을 맡기시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죠. 변호사님은 그럼
시세가 시세는 영업 비밀입니다. 와서 상담하면 알려주시죠. 네, 와서 상담을 하면 알려드리고요. 뭐 전화로 문의를 해도 알려드리는데 매우 어렵다는 거는 일단 알고 계셔야 돼요. 정말 쉽지 않아요. 정말 불가피한 사정이 생겼어야지 가능한 것이고 내가 단순히 변제금을 줄이고 싶어서 줄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 부분을 꼭 유념하시고 지금 개인회생 절차를 막 진행하고 있다면 어떻게든 아껴서 변제금을 납부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고요. 정말 이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건 내가 원치 않았는데 이런 사정이 닥쳐서 변제결과를 변경할 수밖에 없다. 이러면은 꼭 잘하는 변호사를 찾으셔서 자문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 남겨주신 분께 추첨을 통해서 이 책을 보내드리고 있으니 자세한 참여 방법은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